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7월 2일 방송입니다. 하반기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를 좀 보면요. 미국과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감세안의 미국 의회 통과 여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요소는 역시 금리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되거나 감세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증시는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금리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투자 수요가 반영될 예정인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매월 월초 구간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계 심리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7월의 경우에도 월초 구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스크의 올 하반기 주가도 미국 증시와 함께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실스크의 주가도 같이 갈 것으로 보이고,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부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실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조금씩 내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은 2027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조금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양자회사들 중에서 아이온큐가 인수합병에 가장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스크도 의미 있는 인수합병이 몇 건 있었습니다. 프랑스 IC 알포스 지분을 100% 인수하려 했고, 콜리브리티드에 자본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자본 투자를 진행한 콜리브리티드와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금 보면요. 실스크가 엑스디짓 그리고 콜리브리티드하고 7나노 미만 반도체 웨이퍼 수율을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경우에는 수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을 올려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면 단일 웨이퍼에서 수율을 30% 가까이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칩당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개월간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IR 드랍 문제를 해결해서 7나노 미만의 웨이퍼 수율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IR 드랍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생성되는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 PDE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7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에서는 와이어 저항 증가, 터널링 같은 양자 효과로 인해서 수율의 손실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칩당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 출시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 알고리즘의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IR 드롭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칩 설계자가 전압 변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압 변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완화하면서 수율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양자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공정 수율 개선은 3나노 이하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무어의 법칙이 거의 한계에 온 시점에서 양자 기술이 반도체 제조회사에 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스크가 같은 모회사 YG키 자회사인 와이즈셋의 지분 9%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번 지분 참여로 와이즈셋은 위성 발사와 배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위성 인프라 사업을 기존보다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스크의 투자로 와이즈셋은 스페인의 PLD 스페이스,
인도의 스카이룻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서 위성 발사 사업을 확장하고 우주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스크도 이번 자본 투자를 통해서 양자 보안 기능을 갖춘 위성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우주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사물 인터넷 장비와 장치를 연결하고 양자 보안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월 23일에 차세대 위성이 발사되기도 했죠. 스페이스X 펄컨 9 트랜스포터에 탑재돼서 YG셋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미국 NIST의 PQC를 구현하고 있고 지상 기반의 인프라와 우주 궤도에서의 인프라 간의 양자 보안 통신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헤데라의 분산형 원장 기술 DLT를 사용해서 와이즈키와 해시그래프 협회가 협업하고 있는 실코인 거래를 우주 인프라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주 기반의 양자 통신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차세대 개척지로 평가받는 분야고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빠르면 5년 혹은 10년 이내에 기존 암호화 체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자 내성을 갖춘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위성 기반의 양자 보안 네트워크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 심지어는 연결이 끊긴 재해 지역이나 오지에서도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접근성이라는 측면의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추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YG키는 현재 자회사 YG셋을 통해서 2027년까지 100개의 위성군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저궤도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25개 이상의 YG셋 위성군이 이미 발사되었고 발사된 위성은 현재도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최근에는 아이온큐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차세대 보안 인프라 기술로 평가받는 분야이긴 하지만 현재 저궤도 위성 시장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카이퍼, 원웹 등과 같이 자금이 넉넉한 경쟁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YG키로서는 위의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명확히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실스크를 활용한 양자 기반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을 25개에서 100개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대규모 자본 투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된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의료 분야에서 실스크가 사물 인터넷 보안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스크의 보안 기술이 유럽 의료 시스템에 통합될 예정이고요.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화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버전은 NIST가 권장하는 양자 알고리즘을 적용했고요. 엣지 기반의 암호화 인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 장비에서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기 전에 정보를 식별하게 되는데요. 식별된 정보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전송하기 전에 로컬에서 한 번 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제한하게 할 예정이고요. 데이터 처리 방식도 이전보다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 장비에서 클라우드가 전송되는 연결 지점이 취약한 만큼 악의적인 목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의료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술이 전송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작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이 고령화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방대해져가는 의료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실스크의 기술이 이 분야에 기여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분야의 잠재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의료 보안 분야에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퀀틱스라는 회사의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스페인 정부의 투자에 실스크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무르시아에 사이버 보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총 4천만 유로를 투자하고 그 중에 1960만 유로를 퀀틱스에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실스크, 와이즈키,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교에서 분사한 오딘스, 무르시아에 본사를 둔 T프로티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포스트 양자 기술, AI에 중점을 둔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칩 설계 제조 역량을 개발해서 비유럽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250개가량의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 센터는 2030년까지 양자내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EU에서 2030년까지 양자내성 보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의 경우에도 규제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와이즈키와 실스크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유럽 반도체 가치사슬 허브를 만들어서 비유럽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소식이고요. 유럽 지역에서 양자보안 관련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실스크를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규제기관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실스크가 벌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소식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관련 내용이 파악이 되면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실스크의 사업 방향이나 주가 모두 아직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전쟁과 관세의 악재를 이겨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내면서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증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관세 정책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의 공장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과 달러 패권을 더욱더 공고히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 패권과 첨단 기술, 그리고 제조 강국이라는 미국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필요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한 국방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한 미국의 첨단 기술과 강한 국방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반도체 기술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로 점점 넘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적이 많이 부족한 양자주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양자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의 방향도 미국 증시와 함께 견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부가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